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숙박업소나 극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령상 문제와 인력 부족 때문에 실효성 있는 소방안전점검이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신고 포상제를 운영했지만 무관심 속에 한 건의 신고도 없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소방서가 순천의 한 마트에 소방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신속한 화재 대피를 위해 소방법상 비상구에는 어떠한 물건도 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마트 창고에 화재 대피용 비상구 앞엔 물건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점검원들은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예비 전원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예비 전원이 작동하지 않으면 정전 시 화재 감지 설비가 먹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비전 이상이 뜨죠. 네. 이게 배터리가 지금 전압이 낮으니까 네. 배터리건 교체하면 될 것 같고. 네. 소방당국은 매년 다중이용 시설을 다니며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작동하고 있는지, 화재 대피로를 확보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트, 극장, 숙박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천만 해도 단 4명의 화재안전 조사 직원이 다중이용 시설 6천여 곳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현행법상 소방안전점검을 하기 전 이 사실을 건물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하기 때문에 소방당국 주관의 조사와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전라남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이 소방 불법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대피로를 알리는 계단의 유도등도 원래는 24시간 켜져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꺼져 있을 경우엔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남도 소방본부에는 단 한 건도 시민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신고와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통보를 하게 되면은 비상구나 피난 통로에 물건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우려되는 피해만큼이나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이 필요한 다중이용 시설 화재. 법령과 인력이라는 난점 속에 시민들의 무관심까지 겹치면서 화재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선적 독림호 납부 규환 어부들이 잇따라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지난 1973년 불법 공가 가혹행위로 부당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재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독림호 선원 고 신진흥, 고 김성학, 고 강보관 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재심이 결정된 독림호의 세 선원은 1971년 인천 연평도 인근에서 조기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 귀환했지만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6월 재심이 개시된 독림호 선장 신평옥 씨에 대해서는 오는 31일 첫 공판 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현대사무중공업 대불 3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입사한 지 10여일밖에 되지 않은 노동자였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요. 노동당국이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불산단에 위치한 현대사무중공업 대불 제3공장. 지난 15일 오후 3시 40분쯤 40대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중국 국적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입사한 지 10여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이 노동자는 용접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탱크 입구를 임시로 막은 두께 1cm의 철판이 1.3m 높이에서 떨어졌고 얼굴과 어깨, 다리 등을 다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사장명의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대불산단에서는 4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불법 하도급 등 조선업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 부분과 이런 노동자들의 인권, 노동자들의 안전 이거는 매우 열악하고 어디서부터 이것을 실타리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다. 전남 산업 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적색 경보까지 발령됐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패턴 변화의 여파로 광주 도심에서 빈 상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소규모 상가일수록 타격이 큰데요. 임대료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투자 수익률 역시 0%대로 금융권 대출 이자도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대학교 후문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한때 광주 청소년들의 핫플레이스였지만 지금은 손님이 크게 줄면서 횡하니 쇠락의 길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은 임대 표지가 나붙어 있고 예전에 보기 힘들었던 1층은 물론 심지어는 4층 건물 전체가 통째로 비어 있기도 합니다. 상권이 죽어간다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죠. 공실 쪽이 거의 술집들이에요. 보시면 첨단 창문 이런 쪽이 번화가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렇게 광주 주요 상권의 공실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광주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8.7%. 코로나19 초창기였던 지난 2020년에도 5.15%에 그쳤는데 지난해 5.85%까지 오르고 올 들어서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50% 이상 높아진 건데 이 같은 공실률은 전국 평균 6.9%보다도 1.8%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상가들이 밀집한 광주 금남로와 충장로는 14%를 넘어섰고 전남대 인근 상권은 23.1%까지 치솟았습니다. 업종 변경을 통해서 활로를 모색해보기도 하지만 인테리어 비용 등 돈은 돈대로 들고 영업은 잘 될지 불안감이 앞서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작년 거리두기 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도 다른 동네로 가볼까 지금 상권 변화와 경기 침체, 소비 패턴의 변화가 겹치면서 비롯된 건데 이렇게 문을 닫는 소규모 상가가 늘면서 투자 수익률 역시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소규모 점포의 투자 수익률은 지난해 1.45%에서 올해는 0.39%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금리 인상으로 받은 임대료로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이자도 못 낸다는 겁니다. 점포가 안 나가니 임대료를 내리고 그래서 또 낮은 투자 수익률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상가들은 특히 대형 복합 쇼핑몰 입점 경쟁으로 인해서 크고 목 좋은 곳만 잘 나가고 그렇지 못한 곳은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고착화되지 않을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대체 녹지에서 발암물질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중방천 상류의 젓갈생물이 여수산단 대체 녹지 1구간으로 유입됨에 따라 수질과 토양오염 검사를 의뢰한 결과 심토층에서 기준치의 4배를 초과한 리터당 최대 108.99mg의 비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대체 녹지를 조성한 시행사에 오염 원인 정밀 분석과 토양 정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을지 연습 기간 중 공습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이 오는 23일 6년 만에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23일 오후 2시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소방차나 구급차 등 비상 차량 운행을 위해 15분간 이동이 통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시민들에게 2시 20분쯤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가까운 지하 대피소 등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원이 학내 구성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해임된 전남대 교수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 박상현 판사는 학생 등에게 성적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지난 10월 해임된 A 교수의 행위는 중대한 품위 손상이라며
A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술에 취했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고 대학에 헌신한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임 처분에 따른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습니다.